세상에, 지원아, 너 지금 그 휴대폰 화면 보고 있는 거야? 당장 업비트 앱 좀 켜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파이가 춤을 추고 있어. 300달러, 아니 250달러로 떨어졌어. 다시 310달러로 올라갔다. 나 심장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진짜 오픈 메인넷 된 거야? 아니면 내가 일주일 내내 밤새 차트만 보느라 헛것이 보이는 거야? 빨리 확인 좀 해줘. 나 노드 채굴기에 올인하느라 집까지 팔았다고. 지금 팔아도 돼? 지금 당장 팔면 강남 아파트 다시 살 수 있을까? 민호 오빠, 심호흡하세요. 진정해요. 맞아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공식적이에요. 코아팀이 서울 시간으로 정확히 15분 전에 메인넷 방화벽을 해제했어요. 전광판에 보이는 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진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일어난 지각 변동이에요. 하지만 제 말 잘 들으세요. 만약 지금 당장 전량 매도 버튼을 누르신다면 오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뭐라고? 후회한다고? 너 미쳤어. 1파이에 300달러야. 꿀의 숫자라고. 카카오톡 단톡방 형님들은 지금 다 팔아치우라고 난리가 났어. 익절은 언제나 옳다잖아. 지금 팔고 진짜 원화 챙겨서 고기 사 먹고 소주 마시고 빚도 다 갚아야지. 이 가상화폐 계속 들고 있어서 뭐해?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기다린 게 바로 이 순간 아니야? 그게 바로 한국 개인 투자자 90%가 항상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는 이유예요, 민호 오빠. 아래 유동성을 자세히 보세요. 가격은 300달러지만 체결량이 얼마죠? 극소량이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고래들이, 세력들이 쳐놓은 김치 프리미엄 덫이라고요. 오빠처럼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려고 가짜 가격을 올린 거예요. 지금 팔면 슬리피지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겨우 50달러 정도나 건질걸요? 지난 7년의 피땀 어린 노력을 그 헐값에 팔고 싶으세요? 슬리피지? 고래의 덫? 더 자세히 말해봐. 그러니까 저 300달러라는 숫자가 신기루라는 거야? 근데 분명히 매수 주문이 계속 들어오던데 설마 대놓고 사기치는 거야? 그리고 어제 골목어기 치킨집 사장님도 파이 100% 결제 환영이라고 써 붙여놨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간판 떼고 도망갔겠어. 장사하겠어. 정반대예요. 서울, 부산, 대구에서 파이를 받는 상점들이야말로 진짜 가치고 업비트에 떠있는 저 가격은 투기일 뿐이에요. 보세요.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오프라인 파이 결제 배장이 가장 밀집된 나라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파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급하게 파이를 원화로 바꾸면 두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첫째는 네트워크 폭주로 인한 엄청난 가스비, 수수료고 둘째는 환율 차이예요. 2017년 한국 비트코인 사태를 기억하세요?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전 세계보다 30에서 40% 비쌌던 김치 프리미엄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점에 몰려들었다가 거품이 터지자 수천 명이 한강다리로 갔잖아요. 지금 파이 오픈 메인넷도 시나리오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예요. 오빠는 지금 황금 자산을 팔아서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법정 화폐를 사려는 꼴이라고요. 듣고 보니 좀 섬뜩하네. 사실 아까 1파이 보내보려고 했는데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전송이 안 되더라고. 그럼 네 말은 계속 존버하라는 거야? 근데 만약 내일 1달러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황금이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거창한 이론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필요해. 난 은행 빚 갚아야 한다고, 지원아. 오빠 압박감은 이해해요. 하지만 파란색, 빨간색 캔들 말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세요. 뉴스 못 들으셨어요? 방화벽이 해제되자마자 삼성과 한국 최대 유통대기업 두 곳이 파이 결제 API를 자사 무인 단말기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파이로 지하철 찍고 타고 GS25에서 커피 사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원화로 바쁠 필요가 있어요? 왜 헐값에 팔아요? 파이의 가치는 오빠가 그걸 팔아서 얼마를 버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에 있어요. 그리고 2026년 한국에서 파이는 점점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되고 있어요. 지금 파는 건 미래 경제의 지분,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삼성 얘기가 진짜야? 작년 앨런 머스크 소문처럼 헛소문 아니고? 진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근데 지원아, 말은 바로 해야지.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장난 아니야. 어제 옆집 아줌마도 2020년부터 파이를 캤는데 펑펑 울더라고. 파이 코어팀 한국 지부 지원 담당자라면서 영상통화가 왔대. 얼굴이 니콜라스랑 똑같고 한국말도 어눌한데 진짜 같았대. 그래서 5,000 파이 홀라당 날렸어. 이 난세에 파이 지키는 게 캐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본 잃은 건 개인 보안 실수, 즉 휴먼 에러지, 블록체인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 오빠, 왜 국제사회가 한국을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의 요새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026년 글로벌 노드 지도를 보세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점이 바로 서울이랑 부산이에요. 현재 우리는 8만 개 이상의 노드를 24시간 돌리고 있어요. 요즘 장사 안 되는 PC방들이 다 업종 변경한 거 눈치 못 채셨어요? 더 이상 롤이나 배그 게임아들 안 받아요. 거대한 노드 농장으로 변신했다고요. 아, 어쩐지 얼마 전에 홍대 옛날 PC방 지나가는데 컴퓨터는 윙윙 돌아가고 파란불만 번쩍이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더라고. 난 무슨 불법 비트코인 채굴 하나 했지. 그게 파이노드 돌리는 거였어? 근데 지원아, 노드가 많으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내가 실수로 돈 잘못 보내면 돌려받을 수 있어? 그냥 PC방 사장들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야? 그게 치명적인 착각이라니까요. 노드는 돈을 돌려주진 않아요. 블록체인은 불변이니까. 하지만 중앙화된 핀테크 시스템이 뭉개해도 오빠 자산을 지켜줘요. 상상해보세요. 각 노드는 독립적인 회계장부예요. 한국의 8만 개 노드와 전 세계의 수만 개 노드가 오빠의 거래를 같이 원임하고 있어요. 북한 해커 할아버지가 와도 이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서 오빠 잔고를 조작할 순 없어요. 오빠 지갑에 있는 건 실리콘밸리 어느 회사 서버에 있는 가짜 숫자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달 중앙화 네트워크 일부라고요. 파이값이 $300든 $3,000든 어떤 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살아있는 철의 장벽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좀 폼나긴 하네. 그러니까 내가 침범 불가능한 자산을 들고 있다는 거지? 좋아. 기술적인 건 일단 믿어볼게.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1,000억 개. 1,000억 파이나 된다며? 세상에, 한국 인구가 5천만이고 전 세계가 80억인데 파이가 1,000억 개나 쏟아지면 남이섬 낙엽만큼 흔한 거잖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똥값 되는 게 기본 상식 아니야? 저 $300라는 가격도 몇 시간 반짝하다가 0.0001달러로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냐고. 민호 오빠, 또 순진하게 구시네. 백서에 적힌 1,000억이라는 숫자만 보고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온체인은 안 보시네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빠 지갑에 파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제로 팔 수 있는 건 얼마나 돼요? 그게 난 2019년부터 해서 총 10,000 보라색 파이 넘게 있는데 근데 말하니까 생각났다. 2025년에 폐쇄형 메인넷 때 쫄아서 채굴 속도 높이려고 3년 90% 락업 걸어버렸어. 지금 쓸 수 있는 사용 가능 잔액은 커피 사 먹을 몇백 파이밖에 안 돼. 젠장, 팔고 싶어도 팔 게 없네. 빙고! 그게 정답이에요. 오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파이 블록체인 탐색기 최신 통계를 보면 채굴된 전체 파이 공급량의 85% 이상이 잠김 상태예요. 믿음으로 잠그고 실수로 잠그고 마지막 막차 KYC 통과 못해서 묶여 있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량 서큘레이팅 서플라이는 극도로 희소해요. 서울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아파트는 빽빽하게 보이는데 다들 꽉 쥐고 안 파니까 살 수 있는 빈집은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것처럼요. 여기서 희소성은 실제 공급의 희소성을 말해요. 1,000억 개는 향후 100년을 위한 이론적인 숫자일 뿐이에요. 2026년 지금 당장 즉시 거래할 수 있는 깨끗한 100만 파이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벤처 캐피탈들이 오빠의 파이 한 푼이라도 더 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요. 아이고, 난 파이가 떼놈들 군사만큼 많은 줄 알았지. 알고 보니 그림의 떡인데 유리 상자에 갇힌 떡이었네. 잠깐, 그렇게 귀한데 난 3년이나 락업 걸어버렸어. 그럼 난 남들 거래하는 거 구경만 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해? 지원아, 이거 빨리 푸는 방법 없어? 아니면 2028년까지 사채라도 버텨야 하나? 절대 없어요. 스마트 계약으로 묶인 건 니콜라스 할아버지가 와도 못 풀어요. 하지만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전화 위복이라고 그 락업 덕분에 오빠가 오늘 헐값에 파는 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을 쓰려고 파이를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26년이잖아요, 민호 오빠. 금융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잠겨있는 파이 지갑을 신용담보, 콜레터럴 스코어로 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신용담보? 잠긴 직업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듣기엔 좋은데 난 여전히 속이 쓰려. 금고에 금괴 쌓아놓고 비밀번호 까먹은 기분이라니까.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파이오니어 형제님들, 저처럼 웃지 못할 상황인 또 없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작년에 코어팀이 채굴 속도 100% 부스트 버튼 만들었을 때 눈 딱 감고 게이지 끝까지 당겨서 3년 100% 락업 거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가격 $300 찍는 거 보면서 가슴은 찢어지고 눈물은 앞을 가리시죠?
저처럼 금방석 위에 앉아서 10원 한 장 못 쓰는 분들은 지금 당장 댓글창에 숫자 1 적어주세요. 그리고 얄밉게 50%만 잠가서 지금 물량 던질 준비하는 분들은 숫자 2 적으세요. 제가 차단해버리게. 빨리요. 이 추운 서울 하늘 아래 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줘요. 민호 오빠 진정하세요. 채팅창에 숫자 1이 도배되고 있어요. 오빠한텐 든든한 동지들이 많네요. 이른바 강제 존버단이군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바로 그 1번 커뮤니티가 최후의 웃을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팔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파이 생태계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절 믿으세요. 2026년 파이의 웹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오빠가 원화 환전 따위를 잊게 만들 겁니다. 또 그림의 떡 아니야? 생태계라 봤자 뻔하지 뭐.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집이나 강남 미용실 몇 군데에서 받아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평생 짜장면만 먹어도 만파이는 다 못 써. 내가 필요한 건 큰 거래라고. 집 사고 차 사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말이야. 오빠는 생태계를 2022년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2026년은 원시적인 물물 교환 시대가 아니에요. 유틸리티 경제죠. 한국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 소식 못 들었어요? 그들이 파이 브라우저에 파이고라는 앱을 런칭했어요. 비행기 표만 끊는 게 아니에요. 오빠가 베트남 다낭이나 발리의 5스타 리조트 풀 패키지를 파이로 예약할 수 있어요. 환전할 필요도 없고 비싼 비자 카드 수수료도 안 내요. QR코드 하나로 끝나요. 파이가 글로벌 통행증이 된 거죠. 여행이라 그건 좀 당기네. 하지만 여행 다녀오면 또 먹고 살 걱정해야지. 그놈의 월세 내야 할 거 아니야. 집인주가 매달 올리겠다고 난리라 미치겠어. 파이가 내 월세 내주는 건 아니잖아? 그게 바로 제가 말하려던 빅뱅이에요. 짜장면은 잊으세요.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서 파이 홈 프로젝트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파이 블록체인 베이스의 부동산 앱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고질병인 전세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줘요. 오빠가 은행 가서 수억 원 대출받아 보증금 내는 대신 락업된 파이를 파이홈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용한도를 부여해서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줘요. 집인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오빠는 파이를 팔지 않고도 좋은 집에서 사는 거죠. 파이 가격이 오르면 한도가 늘어나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가져온 디파이의 힘이에요. 뭐라고? 파이를 담보로 전세 보증금을 해결해? 지원아 진짜야? 그게 사실이면 아이고 맙소사. 그럼 난 파이 팔 필요가 없네. 쥐고 있으면 가격 올라서 좋고 집도 해결되고. 이거야말로 진짜 졸업. 종이 쪼가리 돈 받아서 인플레이션 맞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야, 듣고 나니 내 3년 락업 버튼이 갑자기 엄청 잘생겨 보이네. 하지만 지원아, 세상엔 공짜는 없잖아. 이렇게 좋은 먹잇감이면 해커놈들이 침 흘리며 덤빌 텐데 요새 딥페이크인가 뭔가 해서 홍채까지 털어간다며. 홍채 말이야. 첩보 정화처럼? 솔직히 말해서 요즘 카카오톡 보면 아주 난장판이야. 어제 내 사촌 동생 놈이 영상통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파이 네트워크 아시아 대표라더래. 동생 말로는 그 양반 인상이 아주 좋고 양복 쫙 빼입고 뒤에는 파이 로고가 박힌 우려한 사무실에 앉아있더래. 그 사람이 동생한테 당신 계정이 시스템 오류로 3년째 KYC 보류 상태인데 수동으로 풀어줄 테니까 지금 영상으로 24단어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거야. 내 동생 놈 좋다고 읽어주려는 걸 재수씨가 전화기 빼서 끊었대. 도대체 그거 진짜야 가짜야? 코어팀이 진짜로 지원 전화도 해줘? 오빠, 당장 동생네 집 가서 재수 씨한테 큰절하고 동상이라도 세워드려야 한다고 전해요. 재수 씨가 집안 기둥뿌리 뽑힐 뻔한 걸 막은 거예요. 민호 오빠, 똑바로 들으세요. 코어팀, 니콜라스 박사, 그 어떤 모드도 절대로 파이오니어에게 영상통화를 걸지 않아요. 절대로요. 동생분이 본 건 실시간 딥페이크 리얼타임 기술이에요. 2026년의 하이테크 범죄자들은 더 이상 어설픈 문자, 스미싱 안 보내요. AI로 가짜 얼굴을 만들어서 입모양이랑 목소리를 1mm 오차도 없이 똑같이 흉내낸다고요. 심지어 제 목소리나 오빠 목소리를 흉내내서 가독한테 파이 보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난달 서울경찰청 발표 보니까 이런 파이 사기가 500건 넘게 접수됐대요. 피해자는 대부분 초창기에 파이를 많이 캤지만 기술에 약한 어르신들이나 아줌마들이에요. 아이고 세상 천지 신이시여. 얼굴이랑 목소리까지 조작한다고? 그걸 누가 당해내? 난 그냥 수첩에 비밀번호 적어서 장판 밑에 숨기면 안전한 줄 알았지. 사람 심리랑 믿음을 이용해 먹네.
그럼 만약에 내가 술 한 잔 했는데 누가 지원이 너인 척 전화해서 대박 투자처에 있다고 파이 보내라고 하면 나 같은 놈은 바로 보내줄 것 같은데. 지원아, 이거 어떻게 구별해? 요게 보는 거울 같은 거라도 있어? 얘기 듣고 나니까 앱 지우고 싶다. 진짜 소름 끼쳐.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약점은 있어요. 가장 큰 약점은 AI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절차에 있어요. 사기꾼들은 두 가지를 공격해요. 두려움, 계정 잃을까봐, 그리고 탐욕, KYC 빨리 풀고 싶음, 고수익 원함. 웹 3.0 공간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않음 원칙만 지키면 AI 할아버지가 와도 오빠 돈 1원도 못 가져가요. 팟캐스트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특히 어르신분들, 많이 불안하신 거 압니다. 5년, 7년 모은 자산이 이제 큰 돈이 됐는데 잃어버릴까봐 무서우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딥페이크 사기 구별법 7개종, 그리고 콜드월렛 3중 보안 수칙 자료를 준비해뒀어요. 여기엔 다중 서명 지갑, 멀티시그 원래 설정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커가 민호 오빠를 속여도 아내분의 서명 동의 없이는 파일을 못 빼가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뭐라고? 다중서명? 부부가 둘 다 동의해야 돈이 나간다고? 대박. 그거 진짜 물건이네. 해커도 맞고 내가 딴 주머니 차서 도박하러 가는 것도 맞고 아니 이상한 데 투자하는 거 맞고. 야, 형제들아. 뭐 하고 있어? 당장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리고 지원이한테 좋아요 큼지막한 거 하나씩 박아줘. 이 영상 좋아요 5,000개 넘으면 지원이가 그 3중 보안 자료 댓글에 무료로 푼대. 빨리빨리 움직여. 파이지가 목숨이 달린 일이야. 옆집 아줌마처럼 털리고 나서 울면서 이 영상 찾지 말고. 민호 오빠가 홍보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맞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정말 중요한 전략을 공유할 거예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고수익 사기를 피하면서 놀고 있는 파이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법. 민호 오빠, 자투리 100파이로 매일 커피값 버는 수동적 소득 만드는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듣기만 해도 귀가 호강하네. 당장 시작해 선생님. 나 이제 얌전히 앉아서 듣기만 할게. 토 안 달게. 좋아. 딥페이크 무서운 건 알겠어. 다시 즐거운 얘기로 가자. 방금 100파이로 매일 커피값 번다고 했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300 시세면 100파이도 큰 돈이야. 근데 쓰면 없어지잖아? 100파이는 그대로 두면서 매달 은행 계좌로 김밥 사 먹을 돈이 띵동 하고 들어오는 방법이 진짜 있어? 혹시 또 이상한 잡거래소에 예치하라고 꼬시는 거 아니지? 민호 오빠, 이 말을 명심하세요. 웹 3.0 시대에는 유동성을 준 자가 왕이다. 누구한테 맡길 필요 없어요. 오빠 스스로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 파이 네트워크에는 탈중앙화된 유동성 풀이 있어요. 자동 환전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파이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꿔야 해요. 그러려면 교환할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오빠가 그 풀에 100파이를 넣는 거예요. 누군가 거래할 때마다 오빠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나눠받아요. 사기꾼들이 말하는 연 100, 연 200 같은 가짜 숫자가 아니라 연 5%에서 10% 정도로 현실적이지만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로 받는 진짜 돈이에요. 이걸 안전한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오빠는 여전히 파이 통제권을 쥐고 있고 언제든 뺄 수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100파이는 그대로 두고 매일 알을 받아서 용돈 쓰는 거죠. 아하, 내가 아파트를 팔지 않고 월세 놓는 거랑 똑같네. 똑똑한데? 역시 전문가 머린 달라. 난 그것도 모르고 며칠 동안 빚 갚겠다고 팔아치울 생각만 했네.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부자 되는 길이구만. 근데 지원아, 요즘 디파이 앱들이 빗물에 죽순자라도 생겨나는데 뭐가 깨끗한 물이고 뭐가 똥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 파이오니어를 위해 만든 3불 1가 규칙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 공식 파이 브라우저 지갑 외에는 절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다. 둘, 1 넣으면 10 준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절대 믿지 않는다. 셋, 서티크 같은 곳에서 보안 감사 어딧을 받지 않은 앱에는 절대 지갑 권한, 어프루브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직 코어팀이 보라색 체크 표시로 인증한 파이 네트워크 에코시스템 리스트에 있는 D앱들에서만 활동한다. 이것만 지키면 바깥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오빠는 2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네 말 들으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지난 7년, 2019년에 처음 앱 깔고 기계처럼 번개 누르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네.
아내한테는 미친놈 소리 듣고 친구들한테는 시간 부자 망상가라고 놀림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앱 지워버릴까 고민도 했었지. 근데 오늘 2026년 서울 한복판에 앉아서 파이가 진짜로 작동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무엇보다 네가 그려준 그 큰 그림을 보니까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다. 우린 그냥 가상화폐 하나 캔 게 아니었어. 그치 지원아? 우린 새로운 경제를 같이 만든 거야. 맞아요, 민호 오빠. 파이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get rich quick 이야기가 아니에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2023년 암시장에 계정 팔아넘기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파이는 공정함에 대한 혁명이에요. 주식이나 스위스 은행 문턱도 못 가본 오빠나 저. 자갈치 시장 생선장수 아주머니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금융 권력을 돌려주는 거예요. 오늘 가격이 300달러고 내일 200달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 1억 파이오니어 사이의 연결과 신뢰라는 네트워크는 차트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게 영원한 가치예요. 오빠가 파이를 쥐고 있는 건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디지털 시대라는 기차에 1등석 티켓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내리지 마세요, 파트너. 내리긴 누가 내려? 당장 집에 가서 수첩 꺼내고 아내랑 다중서명 보안 절차부터 점검해야겠다. 그리고 이번 달엔 파이 한 푼도 안 팔 거야. 네가 말한 거위 키우기 하러 갈 거다. 정말 고맙다 지원아. 오늘 내 머릿속이 훤하게 뚫렸어. 오빠랑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오픈 메인넷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법적 문제, 양자 컴퓨터 기술 같은 도전들이 아직 남아있죠.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더 미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파이의 보안키가 뚫릴까? 코어팀은 그 종말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나?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더 찬란한 파이의 날,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형제님들. 파이 지갑 꽉 지키세요.